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네,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 특히 더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무거운 녀석들에 딱 걸맞는 대박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뚱커벨. 네. 선물 뭡니까? 무거운 녀석들 단독 선물입니다. 한돈 인증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요즘 또 송년회 시즌이잖아요. 네. 연말 회식 메뉴는 당연히 뭐다? 우리 돼지 한돈.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네. 10만 원짜리 한돈 상품권 드립니다. 한돈이 싫으세요? 아, 좋았어요. 네. 방송 잘 웃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네. 네. 자, 오늘 무게 있는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전두환 오찬 포착 내용입니다. 예. 어제 이제 40년 되는 날이었는데 12.12 쿠데타 주역인 무슨 멤버들이죠? 하나의 멤버죠. 네, 하나의. 네, 하나해입니다. 네, 현장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오늘이 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날을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까 아니. 그랬잖아. 누구냐고 그랬잖아. 네,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가 네. 어제 오찬장이었죠. 강남의 뭐 유명 중식당이라는데 네. 뭐 샥스핀 요리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그릇에 뭐 20만 원? 그렇죠. 예? 상어죠. 상어 지느러미. 예. 네. 그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이 촬영하면서 네. 오고 갔던 대화예요. 전 재산의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20만 원이었죠. 네, 와인까지 곁들였으니까 아마 전 재산 정도에 해당이 됐을 그 겁니다. 사진 영상 보니까 네. 이러면 뚝배기 같은데 그 약간 느끼리한 음식이 담겨 있는데 그게 샥스핀인가 보죠? 그런 거 안 먹어봐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다음에 한돈만 먹었거든요. 한돈이요? 계속 먹었죠. 네. 와인 레드 와인 잔도 좀 비어. 근데 잔이 다 비어 있더라고요. 원샷 했겠죠. 예. 네. 자, 예전에는 또 골프장에서 포착되지 않았어요? 그랬습니다. 네. 네. 알츠하이머 증세라서 심지어는 법정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골프장은 출첵을 했습니다. 예. 네. 출첵 문자 썼을까요? 네. 자, 또 식당에서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 전원에 따르면 아주 건강했다 그러지 않아요? 정상 기자? 네, 뭐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하고 뭐 이제 술도 먹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찬이 끝난 다음에 이 좀 그 2층에서 내려오는 구조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두환 씨가 그냥 걸어서 내려가겠다라고 네. 하고 2층에서 걸어서 내려왔다라고 그 합니다. 사진이 이제 잡혀 있잖아요, 그죠? 네. 계단 네. 5개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는데 옆에 그 부인인가가 이렇게 부축하는 그런 장면이 네. 유재 여사였죠. 그리고 구주를 이제 받았지만 그래도 다리에 좀 힘이 있는 아니 모습이었습니다. 네. 진짜로 뭐 재판정에 갈 수도 없는 처지라면 골프장도 못 갔을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계단을 타고 내려와요, 그래? 자,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노인성 치매죠. 알츠하이머인 경우에는 인지 경도에 따라서 경도인지냐 아니면 아주 중증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예. 이 치매 환자가 가족으로 있는 분이라면 24시간 예의주시해야 될 정도로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이 힘든 이 병이거든요. 이게.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버젓이 식당에 갔고 그 식당에서 하나의 멤버들과 함께 이 와인을 원샷할 정도. 예. 그리고 이 중에서 또 발언 자체도 각하 이렇게 이야기됐다는 것도 전혀 알츠하이머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 심지어는 이 중식당에서도 내려오면서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가 계속 물어봅니다. 이 40년의 이 12.12 군사 반란 이 이야기인데 이 날짜에 이렇게 29만 원 전 재산인데 거의 와인까지 포함하면 그 30만 원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걸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 입을 또 한 일행들이 입을 가립니다. 네. 그 심지어는 이제 추징금에 대해서는 골프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골프장에서 추징금 왜 안 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만솔 부대표를 향해서 전두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라. 맞아요. 네. 예.
그거 입을 틀어막는다는 게 또 줄임말로 벌써 등장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입틀막이라고 하나요? 네. 입틀막. 뚜커벨 아셨어요? 입틀막? 굳이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제 이 식사 자리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네. 이 대화를 대체로 전두환 씨가 주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라고 보기에 이 정도면은 법정에서 증언하는데도 문제가 없겠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더 큰 문제는 반성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야 하죠. 왜냐하면 그 5.18 운동을 강경 진압하지 않았습니까? 발포 이야기도 나오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는 사자 명예훼손까지도 지금 상황인데 하나회 멤버들과 정말 화나네요. 왜 하나회를 아까 얘기했는데 또 했어요? 이게 무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회가? 네. 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네, 어제 보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 네, 네. 전두환 포박 동상 이 감옥같이 만들었던 그 퍼포먼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동상이 어떤 형태냐면은 이 전두환 씨가 군복을 입고 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인데 이 팔과 목에 포승줄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동상이 근데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제작을 한 동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가 이 12.12 군사반란 40년이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전두환 씨를 즉시 구속하고 또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이 동상을 공개를 한 건데 이 전두환 씨 동상은 전두환 씨가 구속이 될 때까지 뭐 광화문 광장에 전시할 계획이다. 이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에밀리 종이 뚱 하고 쳤는데 한 청취자께서요. 아까도 한돈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돼지 네. 한돈. 그 한돈이면 금 한돈입니까? 뭐예요? 아니죠? 금한돈도 아니고요. 네. 정형돈도 아닙니다. 우리 돼지 한돈입니다. 우리 돼지 한돈. 네. 저희에게는 그만돈보다 더 소중한 네. 정상근 기자는 한돈입니다. 몇 돈이에요? 2돈 반은 넘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네, 패스트트랙 D-Day입니다. 오늘 이제 할 거죠? 뭐 3시부터 본회 열기 시작한다며요. 네, 잠시 후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회의 개의 시간 그리고 안건 순서 정도를 빼고는 뭐 다른 게 이제 합의가 잘 안 됐는데요. 일단 합의가 된 것은 예산 부수법안 22건 처리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 등이고요. 임시국회 회기를 언제까지 할지도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는 16일까지만 임시국회를 하자라는 얘기고 이 자유한국당은 30일 동안 하자 이렇게 맞서면서 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이것도 이제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시에 일단 이제 임시의 본회의가 열리면 네네. 부수 법안인가 22개를 먼저 처리를 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거죠. 네, 그 순서가 이 예산안 부수법안 먼저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 법안들이 네. 표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법이 올라오는 순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거법이 상정돼야지 이제 그때부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인가를 시작을 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 아직까지 이 4+1 협의체에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 완벽한 이 단일안을 만들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상정은 됐습니다. 이게 원하는 기존에 이제 합의를 했던 그 225, 그러니까 지역구 225대 그 비례대표 75로 이게 원안이 상정이 되는데 이 4+1이 합의가 돼야 이제 수정안을 통과가 시킬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 225 플러스 75를 먼저 상정을 해놓고 네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정을 해서 네, 그 수정안을 이제 통과를 250대 시키는. 50인가 그걸 바꿔보는 수정안을 또 통과시킬 것 근데 같다. 완전히 이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이제 연동형 비례율을 얼마나 적용하느냐 네. 그리고 석패율 이게 완전 합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요것 자체가 합의가 돼야지 완전히 합의체의 합의안이 상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50석은 지역구, 50석 비례대표 이건 어느 정도 윤곽은 맞는 것 윤곽은 같은데 나왔습니다. 이 비례대표 50석에 대해서 연동형을 50%로 할 거냐, 뭐 40%로 할 거냐 이게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석패율도 있고요. 네. 석패율. 네. 뭐 그거 설명하려고 해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약간 네. 좀 어려워가지고 네. 일단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유한국당 이제 필리버스터에 이제 돌입하기로 했는데 이제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 공언을 그렇죠. 해왔으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이미 이 여야 원내대표 이 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필리버스터거든요. 그런데 예. 순차적으로 우리 정상근 기자 잘 설명해 줬었는데 예산 부수 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까지는 가동치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으로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넘어가는 순간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법 이때부터 바로 필리버스터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주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돼 있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패스트 법안 중에 하나가 유치원 3법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러다가 유치원 3법도 통과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따가 저희가 3시부터 본회의 열리고 그러면 이따가 3시 때는 저희가 4시까지 힘든 싱어를 하는 날이긴 합니다만 네.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현장음을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한 가지만 짧게 더 설명드리면 적어도 우리 시간 내뿐만 아니라 필리버스터가 가동되면 오늘 내에는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 민주당은 뭐 살라미 전술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네, 이 살라미 전술이라는 게 이 필리버스터가 가동이 되면은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이 회기가 끝나면은 이 다음 회기에서는 자동으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그때는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16일까지 하자는 거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또 이것 때문에 30일 동안 하자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최대한 좁혀서 한 17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그때 이제 선거법을 상정을 하면은 그때는 뭐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가 되게 되는 거고 또 그때 이후에 이제 검찰개혁법이라든지 유치원 3법을 이제 또 상정을 해서 이제 표결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를 하면 또 그것도 그 임시국회를 끝내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뭐 이런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뚱. 네, 다음으로 세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정광훈 목사 경찰 출석입니다. 어제 종로경찰서였죠? 네. 뉴스하면 저도 보니까 조사 마치고 나올 때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출석을 해가지고 한 12시간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1시간 반 정도 정확하게는요.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뭐 지지자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뒤섞여서 여러 가지 고성이 오고 갔는데 일단 우선 궁금한 부분이 어떻게 출석을 했을까? 3차례 동안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걸 했냐면 출국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떨어지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받았고 11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고 또 이제 기가 조치가 됐죠. 예. 네. 혐의는 그렇습니다. 내란 선동 또 불법 뭐 기부금 모금 혐의 이런 것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불법 집회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상은 기자 혐의를 네. 다 뭐 부인했다면서요? 네, 뭐 정광훈 목사는 혐의를 계속 부인을 했는데 뭐 지금 제시됐던 6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6가지 혐의 중에 가장 그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이 정치적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거둘 때 사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이것은 종교 행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정치적 구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치적 집회라고 보는 것이 좀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네. 정광훈 목사 측은 청와대 앞 집회를 어떻게 계속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조사받을 가치가 없어 그동안 안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찰의 조사 방침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집회를 계속하겠다. 근데 집회를 계속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상근 기자가 잘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정치 행사로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사다. 그래서 지금 야간에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야간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종교 행사다라고 하는데 불법 집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것이 종교 행사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사에 가깝다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기 전만 해도 점검했던 것은 석패율제가 논의되는 줄 알았는데 여당에서는 이 석패율제 그러니까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득표를 모아서 당선시키는 이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례대표로 뽑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 석패율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시시각각 석패율제는 안 하기로 했대요. 그렇지 안 하기로 지금 여당은 방침을 정했다고. 시시각각 내용이 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4+1 협의체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당이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에서. 예. 네. 그 최신 정보를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최신폰으로 뭐 국회에 누구 있어요? 저기 뭐 연락원 같은 분이 010-84 있어요? 네.
석패율제는 이제 다루지 않기로 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